나는 사랑을 했을까? 나의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나의 마음에 안식을 주는 사람, 나의 마음을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요동치게 하는 사람, 나와 약속을 하고 지키는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 내가 뽀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 나를 위해 자신의 일상의 일부분을 내어주는 사람, 나의 인생 계획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테이프를 붙이고 있어요. 마슈 방구 꼈어요? 미안합니다. 뭐예요? 정우씨. 이거 쓰겠는데 배가 너무요. 마쇼프를 처음 만나고 제가 호감을 딱 느끼기 시작했던 모먼트가 바로 마늘 주스 모먼트였잖아요.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 드렸었죠? 그 모먼트가 저는 시간차 배려, 0.5초 만에 배려해주는 거. 그러나 갈등의 순간은 시작된다. 그 갈등을 현명하게 함께 해결하는 방법, 저의 갈등을 해결한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로율님이 보내주신 고민을 공유해볼게요. 그 후에 제가 갈등을 해결한 방법,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율님 안녕하세요. 결혼은 이런 남자와 시리즈 반복해서 보면서 공부 중이에요. 영상 보고 저도 나름 리스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이별을 생각하자니 그래도 이 정도면 점점점 이런 건 내가 알려주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관계 정리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네요. 이별을 다짐한 이유는 가정적이지 않은 가정 환경, 그 영향인지 몸에 배어있지 않은 충분한 배려심, 그리고 거슬리는 향과 채취, 연락, 술에 대한 다른 태도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인성, 인품, 대화, 건전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 배려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라 제가 타협하고 알려주면 되는 부분인지 확신이 들지 않네요. 영상 초반에 이율님이 단 하나의 조건도 배제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도 분명한 것이라 어떤 부분은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되고 어떤 부분은 맞춰갈 수 있는 것인지 이율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어떤 부분은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4개 영상에 걸쳐서 제가 이런 남자는 꼭 피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딱 펼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걸린다 하면은 웬만하면 좀 걸으셔라. 누구와 만나든지 갈등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는지, 그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지 한번 해결한 그 프로세스로 다시는 갈등을 만들지 않은 방법들을 터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터득하지 못하고 계속 그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꺼내기가 약간 조심스러운데 우리 로율님들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한번 믿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제가 그전 영상들에서 이런 사람은 무조건 걸러라, 매몰차게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남자친구가 있으신 로율님들도 그 얘기를 듣고 내 남친 걸렀어야 됐어, 역시 그렇게 내가 계속 참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니었던 거야, 막. 아니면 또 이혼하신 로율님들은 그래 내가 진짜 결혼하고 저런 거를 알아서 내가 이혼을 했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미 결혼해서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진짜 내가 이 영상을 10년 전에만 알았어도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고통을 내가 겪지 않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렇게 민감한 얘기를 한다고? 방송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로율님들을 믿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제가 마슈얼프와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 시부모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종교였어요. 하루는 마슈얼프가 저에게 유리씨, 우리 결혼하기 전에 매주 우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오면 좋을 것 같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대구에 있었어요. 매주 주말에 서울에서 대구까지 4시간에서 5시간 왕복 10시간을 매주 오라고 내가 들은 게 맞는 건가? 너무 놀랐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지금 마슈얼프의 문장을 딱 들어보니 마슈얼프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일단 전달을 하려고 얘기를 꺼낸 거구나. 이렇게 갑자기 너무 복잡해진 머릿속을 탁 정리를 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매주 그 거리에 그 시간을 투자해서 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사는 곳에서 가까운 교회에 매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해서 뭔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면 저는 오히려 그거는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는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명료하게 이유와 해답까지 대답했죠. 절대로 감정적인 느낌을 섞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마쇼프가 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둘 다 그날은 거기까지 대화를 하고 다른 대화들로 이제 시작하면서 각자의 시간을 가졌을 때 얼마나 서로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뭐 겉으로는 평온하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마쇼프가 나는 대구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저는 대구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그냥 매주 대구 교회로 가면 안 되겠어요? 가자. 갑시다. 아이 가자.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머릿속에서 비상사태다.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벌어졌다. 머릿속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 뭐지? 이 사람은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인가? 파파보이, 마마보이 뭐 그런 건가? 절대 안 돼.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럴 수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전과 같은 대답을 하게 될 텐데 이 대답을 들은 다음에 마쇼프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설득하려고 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헤어지게 되겠다.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꾸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머릿속이 난리가 나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에 감정이 조금 섞이죠. 아니 이곳에서 매주 가까운 교회를 다니면 되는데 왜 매주 대구 교회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매주 도로 위에서 10시간씩 보낸다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데 사실 저는 화를 잘 안 내요. 일상에서 장난칠 때는 뭔가 목소리 톤도 높아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제가 평소에 또 웃으면 엄청 호탕하게 웃잖아요. 그럴 때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는데 오히려 화가 나거나 그러면 되게 차분해지고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조곤조곤 대화로 푸는 거를 저는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가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미래가 지금 달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고 지난번에 분명히 거절을 했는데 또 다시 얘기를 하고 게다가 그때는 부모님이 얘기한 내용을 전달을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쇼프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저에게 통보를 한 거잖아요. 약간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이 악물고 어떻게든 컨트롤하려고 막 화를 억누르면서 얘기하는 게 마쇼프가 느껴졌나 봐요. 유리 씨가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부분은 유리 씨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네 유리씨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마쇼프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부모님이 다니시는 대구 교회에 가서 제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외의 날들은 그냥 우리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매주 가자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쇼프도 부모님의 입장과 저의 입장을 중간에서 고려해서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저도 그래도 시간은 걸렸지만 마쇼프가 이렇게 잘 정리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이제 믿음직해 보이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잠시 이런 이슈로 제가 들었던 걱정들과 달리 저희 시부모님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부탁을 하시거나 효도로 강요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사실 뭐 얘기하자면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저희 시부모님이 말씀도 너그럽게 해주시고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조심조심 대해주셔서 사실 볼 때마다 제가 힐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함께 할 때마다 너무 웃어서 여기 근육이 좀 마비가 될 정도로
특히 아버님이 재치가 엄청나세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오늘 아버님이 했던 그 멘트 너무 웃기지 않았어? 진짜. 아니 아버님 진짜 예전에 MC로 데뷔하셨어도 지금 유재석님보다 더 잘 나가셨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진짜 즐겁게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이전에 말씀드렸었나요? 저희가 대구 집에 도착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저희 밥 먹을 거 이렇게 다 차려 놓으시고 저희가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 아버님 옆에 앉으셔가지고 비닐장갑 끼시고 생선 가시를 막 손으로 다 발라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마쇼프도 너무나 잘 해결을 했던 거였죠. 그 상황을. 그래서 마쇼프 덕분에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결혼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로율님의 사연을 봤을 때 나의 기준에 약간 못 미친다.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마쇼프의 입장이었더라면 일단 우리 부모님이 마쇼프에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부탁을 하신다.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 하면 저는 바로 그 첫 번째 전화 통화에서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겠죠. 엄마, 아빠, 그거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나의 시간이 불가능해. 그리고 우리 정원 씨도 주말에도 일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스케줄이 그게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마쇼프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제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겠죠. 저는 아예 갈등이 될 만한 그 상황 안에 저와 마쇼프를 넣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의 보호막 안에 이렇게 딱 있는 거죠. 마쇼프는 행복하기만 하면 돼 이러면서요. 하지만 마쇼프는 제가 아니잖아요. 그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 3주의 시간이 걸리는 사람인 거예요. 방식은 달라도 결론은 얼추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저는 기다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의 생각과 100% 일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려면 저의 아바타여야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상상이고 이상이다. 그러니까 인품이 실망스럽지만 않다면 그 방식이 몇 프로 정도 승에 차지 않아도 기다려주고 이해해준다. 왜냐? 사랑하니까! 자, 아주 민감할 수도 있는 저의 경험담을 듣고 여러 사람이 조금 놀랬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유라트 엄청 열심히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시부모님이 편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저희 친해요. 아버님 놀라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띠용.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로율님의 그 고민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2번 정도 갈등이 반복이 됐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해결이 되고 3번째 같은 갈등에 대한 반복은 없었다. 서로에게 잘 맞춰졌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도 계속 갈등이 반복되고 계속 같은 종류의 상황들이 터지고 이렇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 않겠다. 이거는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빨리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배려심 깊은 남자친구 하지만 사근사근하거나 표현이 많지 않고 무뚝뚝해요. 결혼해서 재밌게 살 수 있을까요? 표현을 안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유유. 해달라고 여러 번 말해봤는데도 안 변했어요. 어쩌죠? 유유. 자, 요즘에 MBTI 비판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던데 그 MBTI가 나온 그 퍼센테이지의 막대 그래프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해보는 거는 서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MBTI로 상대방을 비판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의 성향은 이렇고 이렇게 사고를 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겠구나. 그걸 인정하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의 MBTI는 ENTJ예요. 근데 저는 E 외향형이 63%예요. 그리고 직관 N이 57%, T 사고형이 59%, J 판단 계획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56%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향 자체가 상황이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E도 됐다가 I도 됐다가 넘나들 수도 있으면서 반대 성향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좀 이해하기도 쉽고 좀 그런 정도의 분포도인 것 같아요. 근데 마쇼프는 I가 65%, S 감각이 63%, T가 54%, J가 75% 나왔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마쇼프는 원래 ISTP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J 성향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마쇼프가 사업도 하고 자기 일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J인 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일상에 아예 계속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자기가 일하는데 유리하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의도적으로 나는 J 성향이 돼야만 한다를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이 MBTI 검사를 같이 재미로 하기 전에 프랑스 여행을 같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마쇼프는 프랑스 파리를 처음 가봤단 말이에요. 그런 여행지에서 택시를 타거나 교통수단을 탈 때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바바리맨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마주치고 제가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할 때 변태들을 너무 많이 마주쳤어요. 막 심각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에 가면은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탔을 때 저는 더 긴장을 하고 이 사람이 내비대로 제대로 가는가 본능적으로 그거를 되게 살피는데 가뜩이나 남자친구의 입장이라면 그런 안전상의 의식 이런 걸 좀 하면서 같이 여행을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저는 하고 있었는데 마쇼프는 그냥 해외에 처음 가는 곳에서도 택시를 타면 그냥 자요. 코를 골면서. 그리고 또 하나 길게 여행을 같이 가는데 호텔 예약이나 비행기 표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마쇼프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람 왜 이렇게 성의가 없지? 저는 사실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갔을 때 되게 좋았고 행복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놀래기도 하고 저의 예상 외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마쇼프에 대한 호감도가 약간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MBTI 검사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이 없거나 나에 대한 감정이 깊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마쇼프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배려하고 준비를 했던 부분이 따로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쓸데없는 오해를 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MBTI 말고 그때 당시에 또 재미로 더 정교한 무슨 테스트가 또 유행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 테스트 결과에 제가 너무 웃겼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제가 스킨십을 좋아하는 편이라는 것을. 제가 남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남동생하고 길을 같이 걸을 때 손 잡고 팔짱 끼고 인사할 때 막 껴안기도 하고 이런 거가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학원 친구 중에 너 혹시 남자친구 바뀌었어? 이런 질문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친남동생이랑 같이 번화가를 이렇게 걸어갈 때 제가 손을 잡고 걸어가더래요. 그 학원 친구가 봤을 땐 제 동생인지 모르니까 그 남자친구가 바뀐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또 저희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팔 여기 안쪽에 살 되게 야들야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주물럭주물럭 거리면서 같이 팔 잡고 있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테스트 결과로 그게 딱 나오니까 나는 그냥 이게 자연스럽고 그냥 누구나 다 이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스킨십을 좀 좋아하는 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는데 마쇼프 테스트 결과지를 딱 보니까 스킨십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안도의 한숨을 내셨잖아요. 왜냐면 저는 스킨십이 막 이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마쇼프는 약간 스킨십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야 뭐 감정이 나만큼 뜨겁지 않은가?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정성 덜 들이는 거야? 뭐 이거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결과로 마쇼프는 성향 자체가 스킨십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뜨니까 이게 나에 대한 감정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 사람의 성향은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괜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겠다. 여기서 딱 벗어나니까 우리 둘이 함께하는 일상에 대한 스트레스와 오해와 이런 갈등들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니까 그 이후에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이쯤에서 제가 마쇼프 몰카를 한번 찍어봤는데 볼까요? 칼 어딨지 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종우 씨가 쓴 거지? 나는 칼을 안 썼는데 어딨지 칼? 빨간 칼? 나도 칼 모르겠는데 나도 칼 쓴지 모르는데. 종우 씨가 쓴 거 같지? 빨리 생각해보지. 나는 안 썼는데 생각해봐도 생각나는데. 찾았지? 여기 찾았는데 일부러 또 한 번 해봤지 웃겨서.
인성도 되어 있고 취향도 통하고 사귀기 시작했다면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내가 상대방을 보면서 인상을 쓰고 찡그리면서 불만을 막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도 그렇다. 내가 대접받길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접해줘라. 그런데 이때 오는 피드백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잘 대해주고 예쁘게 얘기하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전혀 동화되지 않고 무뚝뚝하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무 재미가 없어서 사랑이 식었다. 그러면 헤어져야죠.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의 다름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결혼은 이런 남자와 그 시리즈 영상들 여기서 절대 피해야 되는 남자 유형 그리고 그런 유형의 남자를 빠른 시간 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오늘은 그 영상의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들과 우리의 포용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를 내가 원하는 더 애정 표현 많이 하는 남자친구로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저의 노하우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그 남자친구의 무뚝뚝한 데이트, 무뚝뚝한 일상 안에서 정말 너무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딱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순간을 아주 빠르게 낚아채서 내가 할 수 있는 세상 모든 표현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의 성격에 맞게 나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쁜 말을 해준 거야? 너무 감동이다. 정말 너무 멋있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아주 무지개가 펼쳐진 것처럼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 남자친구가 로율님을 사랑하신다면 로율님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고 싶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그렇게 칭찬해주고 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봐주는데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해줄 때, 이런 행동할 때 난 너가 너무 예뻐 보여. 난 너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이런 표현을 해준다면 약간 눈물 날 것 같아. 왜 그러죠?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그런 표현을 해주는 남자친구? 왜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고이는 거야?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감동받게 있어요? 남자친구에게 그런 찰나를 놓치지 않고 칭찬을 계속 해줘 보세요. 그러면 남자친구도 우리 로율님이 좋아하는 그런 말투와 그런 행동, 배려들을 더더더더 자주 점점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유형이 또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아무리 이런 칭찬하고 상대방이 너무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 보여도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런 거 해주니까 좋단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약간 양해치죠. 이런 사람들이랑은 그냥 헤어지세요. 네, 절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면 거의 지옥 같아지지 않을까요? 연진이야 뭐야, 그죠? 일진이에요? 여자친구랑 아내한테 일진 노름하는 사람이랑 왜 결혼을 해요? 그죠? 그런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노력해보고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 하면 그냥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있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 지내온 시간들이 많고 내가 쌓아온 게 많은데 지금 이 나이에 이런 면들 때문에 내가 헤어져야 된다고? 그럼 난 결혼을 언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혼식이 다가 아닙니다. 결혼식 이후에 결혼 생활이 있고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헤어지세요. 좋은 사람 나타납니다. 인생은 깁니다. 이제 더 길어져요. 둘이서 불행하다면 혼자서 행복한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여도 내 일상이 너무 행복해. 이럴 때에 임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너무 외로워. 이 외로움을 내가 남자를 만나면 해결이 되겠지. 나의 상황이 내가 꿈꾸는 것과 맞지 않아. 근데 이 남자를 만나면 내 꿈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면 안 됩니다. 끝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혼자여도 행복해야 되고 자존감도 높아야 되고 우리 자존감 높이는 방법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틈틈이 말씀드렸었죠. 자, 롤님들 우리 같이 행복해집시다. 그리고 저의 행복을 조금이나마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 이유라트